자, 4분원이 있고요. 그 4분원 안에 또 반원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원 두 개 있는 것 중에 P점은 큰 원에 큰 원위에 있는 점이고요. R은 작은 원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Q는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점입니다. 이럴 때 삼각형 PRQ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도형의 관점에서 삼각형 OPQ의 넓이에서 삼각형 ORQ의 넓이를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길이들 다 표현하시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혹시 P의 좌표와 Q의 좌표와 R의 좌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나중에는 저기 타원에서도 그렇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원의 중심에 있는 세타 각으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는 좀 더 쉽게 표현이 되고요. 원점에 있지 않더라도 원점에서 평행이동한 관점에서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P의 좌표를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5를 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세타에 대해서 값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R은 안에 있는 반원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O와 A의 중점을 잡아놓고 그 중점에서 R까지 연결했을 때 생기는 각도 있죠. 그 각도는 2세타인데 그 2세타에 의해서 R의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Q의 좌표는 당연히 표현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수선의 발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점 P의 X좌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위에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원 위에 있는 점에서 만들어지는 좌표를 구할 때는, 좌표를 그냥 구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미분에서 다 배우는 거지만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세타를 표현해서 문제를 푸시면 한결 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형의 관점에서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서 문제를 해결하셔도 되고,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좌표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반원이 있고요. 그래서 또 원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크게 보면 원이 세 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A점도 있고 B점도 있고 P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OA, OP, OB의 길이는 다 같습니다. 반지름으로. 일단 기본으로 반지름으로 다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같다는 거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A, OP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에서 그 원의 입장에서 보면 OA와 OP는 현의 길이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OA와 OP는 현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현의 길이의 문제는 항상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그은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OA와 OP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작은 원의 중심에서 AB의 중점 O에 연결하면 그 선분이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큰 원의 ABP를 지나는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그 중심에서 봤을 때 OP와 OB는 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현의 길이고요. POB의 길이도 세타로 표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선분이 현의 길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항상 그 원의 중심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문제를 푸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AC하고 AD가 길이가 같은 또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접원의 반지름이에요. 내접원의 반지름은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반드시 구할 수 있고요. 넓이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거 이전에 지금 중요한 거는 ABC가 이등변 삼각형 아닙니까? 그러면 점 C에서 AB의 중점에 선을 그어야죠. 그렇게 해서 임의의 점 B에서 그 작은 원의 중심에서 선분 AB, BC, AC에 수선의 발을 또 그어야죠. 왜냐하면 접선의 관점이니까. 그렇게 해서 B와 작은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그 각의 세타를 통해서 반지름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넓이 관계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AC, AD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야죠. 무조건 내려야죠. 그래서 각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세타 아닙니까?
그러면 ACD가 2세타이기 때문에 각 표현되어 있고 길이 다 표현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반지름 구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반드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문제를 쉽게 이해하는데, 쉽게 해결하는데 그냥 이등변 삼각형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면 일단 좌표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각각의 좌표에 성질을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점 Q는 점 A를 지나고 점 A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죠. 그래서 기울기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2세타이고 A는 3, 0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고요. 아래 좌표는 점 B를 지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의 y절편입니다. 그래서 Q와 R의 y절편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의 좌표는 두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P의 좌표를 원의 점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하신 다음에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3은 코사인 세타, 3은 사인 세타인데 문제는 그 세타를 세타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타로 다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표현하신 다음에 평행이동하는 것까지, 그건 이제 원점에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원위의 점이라고 했을 때 PAB가 이루는 그 각에 대한 세타로서, 그 각의 각으로서 P를 코사인 각, 사인 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을 써도 그게 무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거는 결국 좌표를 구한다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큰 반원이 있고요. 그 반원 안에 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 F세타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자, 반지름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두 원이 있는 거죠. 큰 원의 절반인 반원과 원 안에 작은 원이 지금 서로 내접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원의 중심과 큰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접점으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작은 원이 선분 AC에 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AC에 그 다음에 작은 원과의 그 중심에서의 접점에 수선의 반을 그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와 작은 원도 서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선의 반을 내려서 접점 관계를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큰 원의 중심에서 작은 삼각형의 중심 사이 안에 각도를 뭐 할 수 있고요.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각도는 원의 중심에서 C까지의 각도, 이등변 삼각형 2세타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도 다 표현됐고요. 길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와 각도의 관계를 이용해서 F세타를 구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는 항상 주어진 도형의 관계만 잘 정리하시면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 점 감안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반원이 주어져 있고요. 반원 위에 점 P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에 의해 생기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의 넓이죠. 간단히 얘기해서 원의 일부의 넓이입니다. 원의 일부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반원의 중심에서 O라고 할게요. O에서 P까지 선분을 그으시면 부채꼴 OPB의 넓이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OPQ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길이 관계나 이런 거 따질 때 사인 법칙하고 삼각형 내부 문제는 사인 법칙을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런 도형의 극한에서는 사인 법칙 많이 쓰이니까 사인 법칙 잘 기억하시고요. 코사인 법칙은 나중에 이제 공간 도형에서 각도 구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쓰이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에 있지 않지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좀 기억을 해놨다가 이런 문제 나올 때 잘 좀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원이 하나 있고요. 원위의 점 P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는 정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선분 PC로 이루어진 정삼각형의 4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PC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사인 법칙을 알 때 사인 법칙은 삼각형과 외저번의 관계입니다. 물론 삼각형 자체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삼각형과 외저번의 관계여서 이런 도형 문제에서 삼각형과 외저번의 문제가 나온다면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BPC에서 사인 법칙을 써서 우리가 지금 외저번의 반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BC를 충분히 각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안에 4저번의 반지름은 삼각형 높이의 3분의 1이 됩니다. 무게중심, 내심, 외심이 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육과정, 지금의 교육과정하고는 좀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사인 법칙 자체는 삼각형 자체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저번과 삼각형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큰 원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또 자그마한 원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 APH에 내접하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문제니까 삼각형의 면적을 활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싫으면 원한 그 작은 원에서 삼각형의 중심에서 각각의 접선이죠. 세 접선 수선발을 내리신 다음에 점 APH가 의미하는 게 원 밖에서 원의 접선을 그은 외부의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원의 중심과 HAP 선분을 긋고 나서 각 A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시면 표현이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딱 보는 순간 삼각형의 4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탈리 기준으로 다 길이를 표현해서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게 21번 치고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큰 반원 안에 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결국은 원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원은 가장 바깥에 있는 반원이죠. 그 반원과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이 2개가 접하니까 당연히 가장 큰 원, 반원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 원의 중심에서 가장 작은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접점을 연결하시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PB가 하나의 현임을 알 수 있고요. 거기에 M의 값을 접점을 원의 중심이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큰 원의 반지름에서 큰 원의 중심에서 M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 두 번째에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 크기의 원 그거는 보니까 AQ하고 BQ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이거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뭘 해야 됩니까? 무조건 Q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을 지날 거고 자, 원의 이 관점에서 보면 A에서 보면 서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뭐 하고 있습니까? 접선 2개 긋는 거죠. 원의 외부의 점에서 점 A에서. 그래서 수직 표시 하시고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작은 원, 두 번째 작은 원의 중심에서 A에다가 연결하시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2분의 세타에 대해서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니까 수선의 발 내리시고요. 각 A, Q, B에서 입장에서
원의 입장에서 보면 AQP는 원의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연결해서 어느 쪽을 해도 뭐 문제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지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에 충실해서 문제만 잘 정리하시면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이 있고요. 원의 둘레를 n등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n을 보통 둘레를 n등분한다는 얘기는 그 원의 중심에서 중심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360도 그걸 n등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n등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과 관련된 모든 넓이는 다 원의 중심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마름모의 넓이도 실제로는 현의 길이와 또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의 길이. 그러니까 삼각형과 관련이 있는 거고 원의 중심 각도가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식이 복잡하냐 안 복잡하냐를 떠나서 원의 둘레를 n등분한다는 얘기는 결국 원의 중심을 이 파일을 n등분한다. 그렇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의 길이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삼각형의 넓이 관계를 이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2분의 AB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각선의 길이의 곱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거를 원의 중심 이 파일을 n으로 나눈 그 각으로서 표현을 하시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매우 복잡한 도형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타부터 B에서도 출발합니다. 세타고요. E하고 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D를 원을 하는 지름으로 있으니까 D의 중점에 중심을 잡아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EF를 무엇으로 볼 거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EF는 이 원의 현이죠. 우리가 현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원의 중심에서, 그렇죠? 원의 중심에서 각 현의 원 교점이 만나는 점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D의 중점 M이라고 할게요. M에서 F까지의 선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F도 마찬가지예요. DF도 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의 길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을 그려야죠. 수선의 발을 그으면 당연히 수직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런 작업을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를 지름을 하는 원이 있고 또 안에 작은 원이 있지 않습니까? 두 원이 지금 내접하고 있습니다.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뭘 해야 됩니까? 두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접점, 내접점 그 접점이 일직선상에 있음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됐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문제가 술술술 풀리죠. 자, 세타 표시 들어갑니다. B 세타고요. C 수직이고요. E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러면 각들이 다 거기서부터 하나씩 다 표현이 되겠죠. 그 모든 각과 모든 길이가 다 표현이 됩니다. 자, 접하는 상황, 현의 개념, 원끼리 내접하는 경우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결국은 다 기본 도형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도형이 주어져 있고요. 도형이 직각삼각형이 있고 그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게 CD의 길이인데 뭐 CD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주어진 도형을 먼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도형을 보면은 원 입장에서 보면 BC는 접선이죠. 그 다음에 AD는 지름이죠. 지름 AD와 BA가 수직관계에 있으니까 점 A도 접점입니다. 자, 기본적인 성질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죠. 점 B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점 B는 외부에서 원의 접선을 그은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분석이 끝났으면 그 기본 도형에 대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요. 점 BC에 수선의 발을 내리시고요. 수직관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요. 점 B에다가 선분을 또 연결하시면 되죠.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 되지 않습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동인 삼각형의 문제가 나오므로 각은 2분의 세타가 되지만
우리가 한 변의 길이 BC의 길이는 1이고요. BA와 AC의 길이를 알고 있으므로 BA 기준으로 해서 BO의 길이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지름의 길이도 다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뭐 AD의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AC의 길이에서 CD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런 도형에서 길이를 구할 때 길이를 먼저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도형이라는 게 원 아니면 삼각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나오면 각도 표현하시고요. 정삼각형 나오면 각도 유출도 이용하시고요.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수선의 발 내리시고요. 직각삼각형 나오면 뭐 삼각표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 나오고 원이 서로 접하는 관계다 그러면 접선 관계 활용해서 문제 푸시면 기본 도형만 잘 설정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매우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도형을 보면 구하라는 게 원의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삼각형이 있고요.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 상태에서 원의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쇄변의 길이를 알면 되죠. 쇄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 관계를 통해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 중학교 때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점 P에서 내접원의 중심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접선에 선을 긋는 거죠. 그 접점의 수직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도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찾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권합니다.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 쇄변의 길이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꼭지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그 각의 관계. 근데 여기서는 세타를 알고 있고요. BQO가 수직이니까 각 B의 각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관계를 통해서 반지름 관계를 통해서 삼각비 관계랑 잘 믹스를 시켜서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니까 반지름의 길이와 각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사란대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A, B를 지름으로 하고요. 원위에 점 P를 잡았습니다. 자, 각 A 세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점 P의 직각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이 BP와 CP의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B와 각 C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AC와 AD의 길이가 같답니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각 A에서 선분 CD에 중점에 연결한 수선의 발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하고 나면 모든 각이 다 표현이 되고요. 모든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AB가 지름일 때 이 그림에서 원의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나온 삼각형의 각도는 90도라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무엇이든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반드시 그어서 수식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14번 세트형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13번 쪽 그래프를 참고하시고요. 결국은 극한값인데 AH분의 AB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분의 길이의 극한값인데 선분의 길이, 그래프에서 선분의 길이의 의미는 좌표를 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점 A의 좌표를 가지고 H의 좌표와 B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길이를 가지고 극한값을 구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x를 4분의 파이로 보내면 분모는 0으로 가고요. 자, 분자도 0으로 갑니다. 자,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높이차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함수를 다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요소를 없애는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수능에서 높이차를 써서 문제를 푸는 식의 문제는 안 나오니까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도함수 정의를 활용해서 두 함수의 곱의 형태 g 곱하기 fx 형태 또는 이것처럼 gfx 합성함수 형태
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주어져 있고 gx가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을 물어보러 갔더니 합성함수의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연속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어진 fx와 gx도 그 관점에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fx가 x는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둘 다 1을 넣어보면 하나는 2a가 나오고요. 하나는 3 플러스 a가 나옵니다. 그 상황이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fx에 대해서 fx 자체가 연속이다 아니라는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x는 1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외에 다른 점에서는 연속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 없는 거고요. x가 1인 점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gx는 a 값에 상관없이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가 g서클 fx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fx가 바깥쪽에 있는 gx는 연속함수니까 따질 거 없고요. 안쪽에 있는 fx가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성함수가 fx가 연속인 상태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불연속인 상태에서도 연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잘 따져봐라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실수하기 쉽습니다. 조심해서 fx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바깥쪽에 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간에 따라 함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구간에 나눠져 있을 때는 뒤에 뭘 물어보나 이런 거 따져보기 전에 그림을 잽싸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려서 fx를 이해하는 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문제를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그러면 기억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니은도 두 함수의 곱이기 때문에 곱의 형태에서 두 함수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수값과 그 다음에 좌우값 구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게 fx하고 fx-a입니다. 그럼 이제 fx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고요. fx-a는 fx를 평행이동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값을 적당히 평행이동 시켜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fx가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fx-a도 불연속인데 그 둘 다 불연속인 상태에서 둘 다 그 불연속이 되는 점을 없앨 수 있게 A값을 잘 움직여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처럼 fx가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함수가 그래프로 주어져 있고요. 뭘 물어보나 봤더니 자, 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합성함수에서는 우리가 합성함수 극한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예요. 그 안에 있는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값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수값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 fgx인데 x가 1로 갑니다. 그런데 x가 1로 갔을 때 fgx의 gx가 3에 가까워지는 값일 수도 있고요. 그림에 따라서 x가 1로 갔을 때 fgx의 gx가 3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3의 값을 아예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오는 상황인 거죠. 1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실수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아닐 때는 1에 가까워진다거나 아예 그 값이 1이거나 했을 때 둘 다 값을 1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그게 합성함수 어떤 함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1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랑 값이 1인 거랑은 완전히 값이 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극한 문제 푸실 때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딱히 실수하거나 그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x하고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충 훑어보면 결국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물어보면 극한과 연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주어진 상태인데 문제가 연속에 관한 문제니까 일단 한번 미리 판단을 하는 거죠. fx는 연속이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gx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는 불연속이고요.
다음에 x는 파이에서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는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 자체가 연속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극한값이 씨가 보내시면 맞는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이유는 합성함수가 연속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합성함수든 아니든 그냥 함수든 간에 우리가 함수가 어느 점에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는 자, 극한값과 함수값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에다 2 넣으시면 fx가 완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디귿번. 자, 디귿번 a값에 관계없이 합성함수가 x는 파이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a값에 관계없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이 되는 조건 자체가 a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 그 연속이 되게 만드는 그 식 자체가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문자값에 관계없이란 말들이 이렇게 적분이나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데 그 해석을 항상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그 부분만 잘 해결하시고 나서 연속이 되는 식만 잘 정리하시면 디귿번도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x, gx가 주어져 있는데 fx는 구간에 따라 나눠져 있습니다.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함수는 가급적이면 먼저 한번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직선이기 때문에 그리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fx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fx가 x는 1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자,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라는 함수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죠. 최소값이 2이고 y축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함수까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수함수에서 두 지수끼리 합과 곱에 대한 역수관계인 두 지수끼리 합과 차에 대한 함수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에 대한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고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16번 같은 gx의 함수는 y축 대칭 함수다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매끄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연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합성함수의 연속은 크게 두 가지 나누시면 됩니다. 바깥쪽 함수, 안쪽 함수. 바깥쪽 함수가 연속이면 따질 거 없고요. 안쪽 함수가 불연속이면 안쪽 함수에서 불연속이 되는 점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fx가 x는 1에서 연속일 때도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불연속일 때도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fx가 불연속이더라도 합성함수는 연속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연속이어서 합성함수가 연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뭐라 그러죠? 세밀한 부분들까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뭐 2016년 3월 모의고사도 그렇게 막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30번 문제를 보시면 fx가 주어져 있는데 a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분모는 2의 x제곱이고요. 분자는 x제곱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2의 x제곱인 상황에서 분자가 x 또는 x제곱 또는 x세제곱 이렇게 다항함수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x 또는 x제곱일 때 그다음에 홀수차수, 짝수차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2의 x제곱일 때 분자가 다항함수, 짝수차수, 홀수차수일 때 그래프 정도는 대략적으로 어떤 모양이었더라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미분을 하시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 보면 f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이 가까워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런 설명이 없다고 치더라도 함수를 우리가 그릴 수 있으면 fx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식 관계입니다. 그런 fx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y는 t를 그려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이라는 얘기는 의미가 뭐냐면 부등식의 해예요. 다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라는 얘기는 이 부등식의 해입니다. t값에 의해서 t값에 따라서 함수 fx가 y는 t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죠. 그쵸? 그 부등식의 해 중에서 가장 큰 거를 gt라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fx 그리고요. gt를 저기 마이너스 스텝에서 쭉 치고 올라오면서 뭐 하시면 됩니까? 함수값 찾으시면 되겠죠. t는 0보다 크다고 그랬네. 그럼 t는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그 부등식의 해를 찾으시고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gt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gt를 찾다 보면 어느 점에서 그 gt를 찾는데 그 해의 최대값을 찾는데 변화가 생기는 점이 생길 겁니다.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생기는 점이 하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점이 뭐가 되고 불연속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대충 어떤 문제인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f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만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데 구간에 따라서 또 함수값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뭐 fx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을 때는 함수를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를 해석하기 전에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타원이 있는데 k제곱 x제곱분의 y제곱 1입니다. 이 타원을 보시면 뭘 할 수 있냐면 장축의 꼭지점과 단축 꼭지점 중에서 단축의 꼭지점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장축의 꼭지점만 뭐하고 있습니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k값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납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납작해진 모양으로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fx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gk라고 했기 때문에 k에 따라서 만나는 개수가 뭐 할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변화를 살펴보시면 점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접하는 경우 두 직선이 접하고 뭐 이런 경우랑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잘 살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있더라도 그래프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